장관님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올 7월 법사위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신금을 다시 받아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2015년에 왼쪽 다리 무릎 수술을 했었고요. 오른쪽 왼쪽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을 권유를 했었는데요. 아이가 그때 신금을 다시 받았더라면 양쪽 다리가 다 수술로 아프니까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어차피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군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단호한 결심을 하고 2016년 11월 28일 날 말없이 그냥 입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몇 달 뒤에 의사의 예언대로 2017년에 다시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4월에 진단했더니 조만간 조속히 수술을 하라라고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청원 휴가를 내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의사는 한 석 달간 치료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 휴가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로 아들은 복귀를 해서 만기 제대를 다 수행한 것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어쨌든 엄마의 입장에서 안 가도 될 아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한다는 건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아드님의 그런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제를 한 사례도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2017년에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6년에 만약에 양 다리를 다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그 4급에서 7급 사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너무 아들의 그 신상을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도 아들의 프라이버시도 제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예,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군대 안 가도 될 아들이 엄마 때문에 갔다고 자꾸 주장하려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안한 거죠, 저로서는. 장관님 잠깐만요. 네. 병무청이 군대 가야 될 사람을 빠뜨리지도 않지만 안 가도 될 사람을 억지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무릎 아프다는 걸 그 치료 중이라는 것 자체들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1급 판정을 받았고요. 또 1급을 굉장히 군대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걸 그 아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씩씩하게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숨김이나 과장이 있겠습니까? 단지 아픈 아들을 보는 엄마로서 또 공인된 입장에서 아들이 내색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 문제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소란스럽게 된 것 자체도 저는 또 미안한 거죠. 예. 지난 9월 1일 날 애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 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그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 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인 거죠. 전문의 전문이겠죠.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대 아프다는 걸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군대를 잘 갔고 또
병가를 잘 얻어서 치료를 잘 받고 또 군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편법을 동원할 계제가 있겠습니까? 그럴 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그 실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의 여부, 또 전화를 어떤 그러면 동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고,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보니까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로 물으니 집에 있다고 하고 치료 중이라고 하고 국방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상사인 나한테 출발할 때 너에게 30일 주기로 상담을 했으니 나한테 그 후도 계속 상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좀 어려운 관계로 미안하고 어려워서 어른한테 말한, 쫄병 입장에서는 계급 있는 군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네.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서류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그 아픈 그 진단서를 떼고 그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진단서나 병사용 진단서나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장관님, 네. 총리님은 국방부 발표를 다 뭐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당장 이 면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가 지금 장관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면담 기록을 국방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면담 기록이라고 저도 직접 예. 보지는 못하고요. 아니 서류로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서류로 되지 저도 않았습니까? 보지는 못하고요. 아마 그건 내부 자료니까 저도 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 그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저도 언론 자료로 봤는데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만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국방부 면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서류로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 국방부 면담이라고 그 언론에 본 걸 보면 면담자가 저의 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계속 아픈지 여부,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국방부의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아는데 앞으로는 나에게 말하라라는 당부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아마도 부모님일 거라고 짐작했다는 것을 아들로부터 들었다를 거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문헌 그대로 네. 보면은요, 그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아니 나와 그 있어요.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을 거기다가 썼다는 그 말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전화했다를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요. 맥락상 아들이 그와 같이 전화상 답변했다를 확인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드님과 같은 해 제대한 가출사 그 일반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빼고 나면 아마 30 며칠인가 해서 평균 휴가 일수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일반 알고 있습니다. 가출사 병사들이 35일 가는데 장관님 아드님 58일 갔어요. 병가를 그리고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23일 연이어 휴가를 가고 기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그것은 아니 검찰에 일반적인 내시면 자료를 될 것 가지고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23일간 특별한 분의 자녀가 아니면은 연달아 휴가 가는 게 쉬운 절차입니까? 휴가가 아니고 병가였지 않습니까? 병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서 간 것이고 진단서로 그리고 증명이 장관님, 됩니다. 자,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기댄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요.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그런 개인 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상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안 아픈 아들인데 진단서를 허위로 부정 발급 받았다든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든지 말씀하신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서 정말 장관으로서는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하는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검찰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 지금까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또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아들이 절차에 따른 근거 서류를 군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다 그것은 민간 병원에 진단서가 있는 것이고요. 수술을 한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확인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페이스북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것도 답변을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게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지금 장관님이 국회에 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겠어요. 그 저한테 대한 공격은 제가 참겠는데요. 당일날은 그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 하는 상당히 저로 인한 불편한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이건 좀 더 좀 심하다라는 그 모욕감을 제가 대신 대변을 해주느라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려고.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린 말씀처럼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 본질이 앞서서 조금 전에 나경원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확인하시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나 서울대에서 이미 이게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발 검찰에 이 사건 좀 빨리 수사하라고. 혹시 문제 있으면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걸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환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네, 질문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을.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 아마 잠깐만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안 왔다, 않을 것이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이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네? 예.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개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이렇게 온 어떤 국민이-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해봤습니까? 네. 자, 전화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원부대 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군요. 그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의원님께 그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럼 괴롭죠.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요,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는 안 되고 휴가를 가라라고 개인 연가를 가라라고 해서 했다라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유리 분리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거부하시는 검사를 겁니까? 하다가요. 보다는 차라리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장관님처럼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보도된 인사복지실 이 문건에 의하면은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분이신가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했고요. 그 짧은 입원 기간 병원의 시스템이 이 외과적 수술은 3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해도 내보냅니다. 병원 사정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제가 그 아픈 아이가 집에 아들이 혼자 집에 기부스 한 채로 있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버리고 밤 늦게 가니까 아니 그게 답입니까?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이 입원 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아들은 그 지역 병원, 일반 병원에 가서 사후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제대로 하질 못한 거죠. 그냥 많이 아프다, 복귀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본인이 저는 미안하게도 했겠지요.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못 써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군에서 담당한 제가 군의 직책을 잘 모르니까요. 그 지원 반장이라고 할까요? 뭐 상사라고 할까요?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보신 그 자료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면담한 것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지원 반장이 아들을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그 30일간 가능하다라고 너한테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다시 그걸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겠거니 짐작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했음을 그 전화로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우선 누군가는 국방부에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궁금하신 걸 제가 아는 한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럼 자, 그 6월 25일 당시에 당직 사병은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 했다고 진술했어요. 자, 이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오려면은 누군가는 상급 부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상급 부대 대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장관님 아니면 보좌관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듯이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요, 장관님 그 당시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3번 정도는 지금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3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 날 진단서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면담할 때 지원 반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주치의가 뭐 휴가 중인 관계로 추후에 그 진단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의원님이 짐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외압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휴가를 보낼 때 30일간 가능한데 나한테 상담을 하라라고 한 거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급부에 전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픈 걸 둘러댔으면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아픈 환자 병사가 얘기한 것이니까 엄마의 외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도가 됐으니 저는 오늘쯤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보신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겠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네. 저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서울 삼성병원 지금 그 진단서에 보면요, 양슬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돼 있고 양슬 슬개 대퇴관절 추백증후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십자인대 파열은 당시 병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거기 아니죠. 진단서 있는 대로죠. 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거나 한 적은 없지요. 그러면. 네. 네. 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런 그 지역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럼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 연락한 적 있습니까?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왔습니다.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오늘 네. 여기 나오셔갖고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은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 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특별수사본부나 임시조직 설치하려면은 장관 승인받아야 되지요. 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럼 다 합당해야지 하는 네.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것도 그냥 임의로 제가 의원님께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꾸 의혹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계속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관이 검찰총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번씩밖에 없고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신중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네. 네. 지금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님도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자제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수사지휘권 행사하실 겁니까?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아니, 자제하고 있다 말씀이죠. 네, 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도 없는 대통령령에다가 주요 공직자 개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금액 기준도 3천만 원, 5천만 원 또 새로 넣었어요. 거기다 선거 범죄는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명백하게 이거는 위임 입법 탈 아닙니까? 위임 입법 한계를 초월한 거 아닙니까?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 법무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법무부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직접 수사 개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이건 입법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 권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그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사가 갖고 있대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권력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돼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불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 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그 향후에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장관님, 네, 어제 아드님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셨죠? 네. 어제 페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린 이유는 자제분의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 아니 그것이 아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설사 그것이 아닐지라도 검찰이 자제분을 조사하는 날 장관께서 나도 아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리면 검찰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민의 명령에 복무해야 될 것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SNS 글은 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문에서 밝힌 묵묵히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 취지와는 정면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어제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어떤 점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그러면 제가 국정 다시 현안이 뒤로 밀리면서 이것이 의혹이 마치 물병이처럼 좋습니다. 커져서 그것이 예.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네, 제가 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어차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은? 제가 피고발인 입장에서 뭐 조사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장관님께서 직접 출두하셔서 공개적으로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뭐 그것도 검찰 수사하는 쪽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려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말씀은 송구스럽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송구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떳떳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문제가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하겠는데요. 우선 피고발인 업무 시작하는 당일날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었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그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치 공세가 연일 계속돼서 이번 정기국회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저와 관련된 문제로만 정치 공방을 벌리다가 끝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장관님께서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는 정치공세, 부풀리기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보자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자가 오인과 억척에 출발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저도 그 아침에 뉴스 공장을 통해서 보고 또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언론 보도 내용에 결코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말씀만 드리고 다른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그 자제분이 근무했던 부대 부대장, 자제분과 함께 근무했던 당직 사병의 증언도 거짓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거짓이라고 제가 본다라고 주관적이기보다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제보한 것에 의하면 육군 본부에서 누군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군 영내여서 아이디가 없고 누가 안내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지원단의 그 관련 부대의 소속 장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네. 굳이 자신한테 굳이 득될 일도 없을 텐데 왜 실명까지 밝히면서 그런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잘- 장관님께서 야당 일부에서 네. 여권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네. 추 장관님을 공격하게 한 야당 또는 다른 세력의 음모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뭐라고 의심의 할 수는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그 몇 분 의원님 질의를 보면 뭐 그런 그 태극기 집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녹취를 딴 국회의원님도 태극기 집회에 같이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고 뭐 그런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장외 집회에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관성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무위원으로서는 뭐 그런 정치적인 판단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은 물론 직접은 아니더라도 장관님의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자제분 문제에 관련해서 부대 국방부나 부대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도 아까 페이스북도 문제 삼으시듯이 제 발언도 그렇게 묻는 대로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의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이 요지를 들어보면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고발당해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따져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픈 아이를
굳이 제가 아픈 아들을 굳이 군대를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 특혜나 뭘 영향력을 아니요, 행사하려면 지금 그 단계에서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그 단계에서 아니고요. 하면 되지 아니 굳이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픈 것도 그러면 사실인데 아니 자제분 아픈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요. 나중에 문제고 그럼 장관님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서류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 가짜입니까? 인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저도 볼 수 없는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고 아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그건 보도가 된 걸 보면 아까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지원 반장이라는 분이 아들의 담당인 것으로 보이고 아들과 전화 상담을 했구나를 제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제분이 전화를 한 것이지 장관님이나 다른 가족이 전화한 건 아니다. 아들과 지원 반장이 통화한 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를 기록이 돼 볼 수 있는 있는데 것이죠. 앞으로는 네. 부모님을 시키지 말고 직접 해라. 이런 요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장관님이 일단 장관님은 제가 전화하신 사실이 없죠. 제가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해당되는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장관님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전화 안 하셨죠? 네네. 그러면 자제분도 전화 안 하셨죠? 근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사 중이다 말이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장관님, 네. 장관님의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면 제가 수사 그거 물어보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네. 국회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밝혀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본 도리 이전에 제가 그 아픈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가족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시겠구나. 장관님. 장관님 지금 네.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체의 청탁이나 민원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관님의 답변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그런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문 보도에 하나 났는데 바로 장관님 자제분이 군대 동료들과 SNS 커뮤니티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그 기사 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20대끼리 군에서 나눈 그것까지 아니 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언론 보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도 보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데 SNS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그 어거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해서 안 될 일 같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 단체방에서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은 내가 갔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다른 병사의 말입니다. 지원 반장이 형 앞에서 빌빌 끼잖아. 장관의 아들인 서씨 앞에서 간부들이 싫은 말을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아들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관님 아들이 사병인데 왜 간부들이 장관님의 아들 앞에서 빌빌 기고 싫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의원님, 이 자체가 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는 기사를 일일이 보진 못했는데요. 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아니 이거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탈영경-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반칙에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꼭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이나 장관님 자제분이 지금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SNS 그 부분 오늘 아침에 그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 사병이 그 무릎 아파서 그 수술하고 그 후에 개인 연가를 쓰고 하는 그 동안에도 제 아들인 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 제보자만 알았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저의 아들 것인지 확인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조사권이 있지 않고요.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됩니다. 근거 그럴 없는 정신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률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한 언론은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니 의원님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라면 저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 수사를 묵묵하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 이유가 수사의 사안이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네. 이걸 8개월씩이나 질질국을 깔아 뭉개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갖고 와 보시면 법사위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때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피해는 저나 제 아들이 입었던 장관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려면 그때 검찰을 인사를 하실 적에 적어도 동부지검의 수사팀만큼은 인사를 조금 보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팀을 다 뿔뿔이 산산조각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다시 그 팀에 합류했다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그러면 다른 알고 계시죠? 원래의 그 형사 일부장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켰습니까? 그 수사팀에 합류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부장검사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만 수사하는 불러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인사를 부른 통해서. 것이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장관이 그런 수사팀을 부르고 뭘 하진 않죠. 저는 말씀하신 승인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좋습니다. 네. 제가 장관님 네. 그 검찰 수사를 신뢰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죠.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가정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민원실에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달라라는 민원 전화가 지금 폭주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제 아들은 환자인 병사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자인 병사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그 청원 휴가 이른바 병가에 대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그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그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대해서는 제가 뭐 국방부에서 잘 하시겠죠. 장관님 법률가 출신 아니십니까? 그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사태 이런 건데 아이가 아픈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천재지변 긴급 사태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도 그런 통신 수단을 쓸 수 있다겠지만 아픈 환자로서 복귀할 수 없을 때도 또 그렇게 전화로 할 수 있게끔 해놨겠죠. 규정과는 넘밀하게 맞지는 않는군요. 장관님 그것이 휴가가 규정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국방부의 그런 법규를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방부 장관 나오실 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갔다가 기대가 17분 늦어서 영창을 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만약에 복귀를 제 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본 기사로는 3일간 뭐 저도 정확지 않습니다. 군무에 밟지를 않으니까 뭐 그 3일간 어떤 절차가 있다고 들었고요. 뭐 바로 그것을 뭐 탈영이라든지 뭐 영창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미복귀라고 하고 또 미복귀 사유가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되는 대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하고 그러겠죠. 그냥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탈영이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장관님 아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군 장병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따르는 대한민국 군대의 기율입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라고 쓰셨죠? 사실입니다. 예. 그 장관님께서 법사위 출석해서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아끼셔서 단문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질의하신 법사위원님께서 저를 상대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세워서 법무부 차관의 그 인사가 3월에 있었는데 4월에 있었는데 그 인사는 장관 아들 사건을 잘 처리해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로 인하여 그 애꿎게도 그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망과 실력 그런 인격적인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분에 대한 그 부당한 모욕적인 것이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조용히 참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마이크가 그 답변석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모른 채로 제 불찰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감 표명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쓰신 거 맞죠? 네,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 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영전에 시켰습니다. 또 김관정 부장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이 수사 개입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태도입니까? 말씀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의 오해신데요. 제가 1월 3일부터 피고 고발인이어서 일체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시점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저도 언론 보도 봐서 아는데 그것은 인사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관정 부장이랑 밑에 수사팀들의 인사는 완전히 우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보통 뭐 그 대검에 있다가 뭐 그 지검장으로 나가는 것은 인사의 원칙 순리에 맞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그 뭐 형사 부장들도 제가 무슨 직접 인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검찰의 그 인사에 그 순환 보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1년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기한을 해서 올리면 형식상 제가 제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뭐 구구절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뻔히 그 복무평가와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흐트리면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장관님,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입장문에서 또 네. 어미로서 아들의 후유증을 걱정했다 이렇게 적으셨죠? 네. 다른 엄마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다치지 않길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죠. 아프더라도 제대로 그 처치가 돼서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장병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네. 보통 이 땅에 보통 엄마들은 대대장의 지원 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런 권력도 네. 없고 그걸 네. 해줄 보좌관도 없고 네. 그래서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넣거나 뭐 부당하게 받아가고 본인은 안 하지 하셨다고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해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입니다. 능력을 가진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그것도 제가 그 녹취록을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과 그 제보자라고 하는 분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서 당시에 이런 거였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가 불공정하게 역차별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언론 보고 그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의학도 된다라고도 하면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의 어떤 뭐 어디에 파견한다 그러면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사전 공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공고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 다 무시하고 갑자기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 제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제분 카투샤로 가셨죠? 카투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아마도 그 어떤 어학 점수가 통과돼야 되고요. 뭐 시험을 기본 점수 보는 것이- 아주 낮은 점수만 통과되면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아니 이제 현장에서 뽑는 것이죠. 현장에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대 아드님이 다른 장병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통역봉으로 뽑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거고요.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철원 대령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죠. 이분 말씀이 장관 아들에 대한 청탁이 하도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청탁한 겁니까? 하도 많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청탁을 굳이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입장문에서 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들이 전부 좌천이 돼버렸거든요. 우리 추미애 장관님 표 검찰개혁은 우리 편 수사하면은 좌천, 보호하면 영전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검찰개혁입니까? 그 과거의 수사 나쁜 수사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인권 수사를 하고 또 이 견제와 분산을 통해서 그 민주적 그 사법
뭐로 제대로 거듭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겠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 7월 27일 법사위 회의 때 본 의원이 장관님 아들의 휴가 기록 중에 병가 기록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직도 아드님이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군대를 잘 갔다 왔고 군에서도 병가를 얻어서 치료를 잘 마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하고 온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네,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드님의 양쪽 슬개골, 연골, 영화증과 추격 증후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서 가는 대한민국 군인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데도 그런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현역으로 잘 갔다 왔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가 처리가 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그 성장기 때부터 아파서요. 그게 그냥 성장 통이겠거니 하고 있다가 2015년에 1차 다리 수술을 했고요. 또 2016년에 나머지 다리도 수술해야 병가 된다는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단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 수술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분이 수술을 해주신 거여서 당연히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병가 처리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을. 아드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 어미이죠. 아픈 걸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부대 직접 되었다라는 확인하셨어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가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기록이 아드님의 휴가 기록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휴가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병가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병가 처리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한 적은 있다고 하셨는데 병가 기록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한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인 휴가 명령서가 작성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가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냄새가 나는 바가 없고요. 담당자도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그랬지 않습니까? 왜 유리한 건데 얘기하지 않느냐? 해당 그 상급자 중령이 그 병가를 승인했다라고 그 인터뷰를 했고 언론 보도에 나 있고요. 저도 그것을 본 바가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자료의 보관을 이 사건만 유독 냄새가 난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고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카투샤의 그 병가 나간 병사들 보니까 95%가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제가 인터뷰 사병 어떤 그 카투샤의 그 군대를 다녀왔던 카투샤 병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의정부나 이런 데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번 이전했다가 또 그 네. 용산인가 이쪽으로 또 온 적도 왔다 갔다 한번 했기 때문에 서류 보관이 부실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인터뷰를 본 것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의원님께 참고가 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은 언론 보도 통해서 병가 그 여부는 확인했다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2017년 병가 관련 자료만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병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군 유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보도 참고 자료라며 설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병가 연장에 별 문제 없다는 이러한 꿰어맞추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병가 연장을 할 때 군 병원의 요양 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휴가 명령서 없이 구두 승인만 받으면 그만이다. 병가 연장은 밖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독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 설명을 보니 저나 군 관계자나 국민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이 그렇게 과도한 주장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아들은 이메일로 다 냈다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메일 속에 서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병사가 아프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에게 그런 그 진료권이라든지 또는 뭐 민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적정한 휴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사의 권리로 보장이 받도록 관련 법에 돼 있죠. 그러면 아드님처럼 3일 그 간단한 무릎 수술을 위해서 3일 입원하고 하루 외래 진료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을 앞으로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서 나중에 또 진단서 제출하고 19일간의 병가를 받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간단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빙상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상당히 그럴 수가 없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꾀병이 아니라는 건 의사의 진단과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아드님이 아팠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절차가 쟁점이죠. 정당하느냐 의원님께서는 이것입니다. 간단한 병이라고 하시지만 심각한 통증이 있는 그런 내벽 추벽 증후군이죠. 네. 네. 장관님이 그간 아들 의혹과 관련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분명히 아들 부대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아들 휴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관여할 필요가 없었죠. 네. 아픈 아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네. 지난 2017년 6월 14일에 병가 연장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이 왔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 6월 14일 이 문서는 국방부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전화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그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6월 10 장관님 그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3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네.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국민들이 않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병가 연장을 지금 6월 14일에 그 부모가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장관님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가 연장이 된 것이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부모가
국방부에 이런 민원을 넣으면 복귀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1일 그 전화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에 장관님의 그 보좌관이 아들 부대 대위에게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요청한 사실, 이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수사 중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하면 결론이 나겠고요. 그러면 의원님, 제 아들은 당 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보좌관이 아프면 수술도 못 전화했는지가 받습니까? 쟁점입니다. 자꾸만 수술 쟁점.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결에서 의원님이 뭐라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순간 저는 여기서 그 연락도 차단된 채로 어떻게 수사됐는지 경과도 모르는데 의원님 이미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보좌관이 전화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병가 처리를 물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에 그 전화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님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이 거짓말하신 거죠? 뭐 저를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그걸 쟁점으로 삼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불행하게도 너무 바쁜 엄마여서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사실은 아들 아픈 것을 제가 어떻게 관심조차 못 주고 그냥 있는 엄마인 거죠. 예결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병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 낸 것이죠? 제가 낸 것이 아니죠. 네, 아드님이. 네, 그런 사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전에 했겠죠.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뭐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확인해 본 적은 없으시죠?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당대표로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군에서 아들 군대 가지 말라고 차라리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보내놓고 실제 아픈데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들인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편법을 쓰거나 굳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죠. 제가 그걸 모릅니다. 잘 사실. 모르신다는 네, 거죠? 네. 예, 언제 했는지, 언제 승인했는지 잘 모르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 어떤 예. 비리나 불법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드님이 2017년 6월 24일과 25일에 집에 있었던 거는 맞죠? 아프니까 집에 있죠. 그럼 예. 어디 있습니까? 통원 치료 중인데. 아드님 휴가 명령서는 6월 25일에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24일 군대에 미복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탈영입니다. 사후 승인? 이것도 국민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 청원 휴가가 19일간으로 끝났다고 하고 더 이상 병가가 연장이 안 됐다고 하고 동시에 아마도 개인 휴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으니까 개인 휴가로 돌려줬겠지만 제보한 병사는 그런저런 사정을 모르는 위치에 있는 당직 사병이었다라고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맥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1일에 보좌관이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그 아드님이 통화를 했고요. 그때서야 휴가 명령 사후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아드님 복귀하지 않았고요. 24일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탈영입니다.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휴가 신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해서 언제 승인받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적법하게 되기 사후 승인이라고 그런 건 군령에 없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승인은 미리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후 기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기재라는 이 것이죠. 부분이 네. 정확히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 과연 아들은 엄마가 그냥 추미애 평범한-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기는 변명의 드러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인데. 진실의 자리입니다. 장관님, 6월 25일 당직 사병은 아드님이 군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군대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드님이 당직 사병과 전화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당직 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님들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익 제보라고 하면 상당히 공익적이어야 되고요. 또 상당히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그 당직 사병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오인됐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걸 제가 수사 여쭤본 중이고요. 거는 네, 수사 중이고 저도 뭐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심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육군본부에서 압력받아서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외부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디 카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도 그 지원단에 있었던 장교를 못 알아본 것 같다 해서 상당히 그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막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6월 25일에 당직 사병과 아드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십니다. 제가 아들 휴가도 신경 써주지 않는 엄마가 제 아들 군대 당직 사병과 통화했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군 통화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확인되고 있으면 뭐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잘 하겠죠. 최근 네. 민주당 의원님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를 하고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특정 신문과 신문 방송에 이미 인터뷰도 했고요. 또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정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장관님 아들 실명도 공개하라는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어제 공개가 돼서 실검 1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던데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부대 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에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외압을 행사할 리가 있습니까? 네. 당시 카츄샤 부대 지휘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었고 야당 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그 당시엔 여당이셨죠. 당시 카투샤 부대 지휘관이었던 그 예비역 이모 대령의 양심 선언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던 정책보좌관과 군사보좌관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당 대표실로부터 장관님 아들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 지원 단장 이모 대령은 처음 카투샤 왔을 때 용산 배치해달라,
이사단 배치 후에도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는 집권 여당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셨으니까. 당대표실로 이제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청탁을 하지 않았고요. 의원님,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군이나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조직이 그렇게 쉽게 무슨 그 정서상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거기에 제 아들을 그 계엄령 경고 발언도 한 오히려 군에 맞선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명예감을 상처받았을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다음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그런 당 대표 입장에서 제가 무슨 군대에다가 제 아들 거기 가 있다고 청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러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의원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은 인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그럼 보좌관이 아드님 지시받고 국방부 장관실과 부대에 전화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사 지침을 내렸다라고 오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의 여러 가지가 그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상황을 이 공개를 하는 모양 같은데 드러나겠죠.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려 보시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나 뭐 그런 걸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제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요. 네. 예, 보좌관이라는 그 직무가 이것이 그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밑사람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고요. 그 당 대표를 제가 굉장히 매일매일을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정권 인수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하루도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아니었고요. 또 의원회관을 갈 수도 없었고 의원회관 식구들이 보좌진들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좌관이 그런저런 얘기를 이미 했지 않았겠느냐 하셔도 저의 당시에 그 특수한 사정이 의원회관과 당대표실은 다 분리가 돼 있었고 제가 그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 지방으로 그 수고해 준 분들 행사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런 일정들이어서 그런 저런 것을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시하신 적은 없다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이시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 오늘 뭐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따님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이 외교부에 부탁을 했다는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그 딸 아이한테 사실은 그 딸 아이가 프랑스 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하는 건데 입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를 다 마친 딸인데요.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다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돼서 그 1년간 학원 수업을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통해서 그 프랑스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 프랑스에 잠깐 이제 가서 입학시험을 다 보고 들어봤는데 다행히 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가 이메일로 온 거죠. 이메일로 합격청을 받고 이제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그 대사관 쪽에서는 비자는 그 원본 합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딸이 여러 차례 원본을 구하려면 프랑스로 장관님, 가야 말씀 중에 되는데 죄송한데요. 비자가 여기다 이제 없이는 못 경위를 가는. 묻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있다 네. 없다를 일단 말씀하신 다음에 경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계약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그럼 가급적 계약 전에 가야지만 되니까 자꾸 이제 원본 합격증을 요구하니까 이메일로 온 합격증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 전에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해당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이거 네. 그 지금 그러나 이제 결국은 계약 후에 비자를 발급받게 돼서 사실은 계약 전에 갔어야 수강 신청도 하고 방도 얻고 하는 건데 그런저런 준비를 못한 채로 다니다가 애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그냥 그 학교를 그만 다니기로 하고 따님이 들어왔어요. 보좌관에게 네. 문의한 사실이 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장관님, 지금 현역 장병들은 물론 네. 예비역 그리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아드님의 황제 복무를 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필자는 다 알 거다. 휴가 복귀 1분이라도 늦으면 영창 간다는 걸. 전화 한 통에 연장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화로 휴가 연장, 이메일 서류 제출, 나는 전쟁 나도 이 나라 모른 찰 거다. 엄마 찬스로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나갈 수 있었고 타령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표인 엄마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제 복무의 진실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예, 답변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아마도 의원님께서도 그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엄마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잘 군에서 복무를 하고 돌아오기를 바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병사가 아프다면 군병원이나 또는 민간병원에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아들도 뭐 그 과정에서 뭐 한치의 특혜를 받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로 인해서 뭐 전화 한 통화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오해는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요. 저는 제 아들을 훌륭하게 군 복무를 마치게 해준 군 당국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아들처럼 아프거나 하는 병사가 생긴다면 또 잘 보호되기를 바라고요. 믿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는 것이고 제 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나 또는 병사들도 그런 권리가 있고 그걸 잘 지켜주는 것이 또 국회나 정부 담당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감사합니다.